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은 저희 세움과 오래된 인연을 가지고 이제 저희의 든든한 기대를 어깨로 함께하고 계신 조평구 목사님을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저희 세움과 어떻게 인연이 시작되었는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들꽃교회 하남에 있는 들꽃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조평구 목사라고 하고요. 저희 교회는 조금 특수해서 소망에서 나온 형제들과 또 그 가족들과 또 지역에 일부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저희 교회 한 30명 정도 대충 되는데 그 중에 출소자 가족들이 한 70% 정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출소자 형제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됐었고요. 또 세움과의 인연은 조금 이렇게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소망교도소에서 한 6년 정도 근무했었는데요. 그때 한 2년 차 정도 됐나? 세움이 한 1년 차나 2년 차 된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이 저희 소망교도소에 찾아오셔서 뭐 이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막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그걸 듣는 순간에 제가 소방교도소에 있을 때 상담 목사로 근무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소에 들어오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제가 전부 다 이렇게 상담을 했었어요. 1대1로 만나서. 그러다 보니 형제들이 제일 고충스러워하는 문제들이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 중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지 뭐 그러다가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세움 대표님이 와서 잠깐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에 제가 쫓아가서 대표님 저희 소에 와주세요. 대표님한테 제가 오실 수 있어요? 라고 했더니 흔쾌히 승낙해 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세움과 작은 인연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키도 조그맣고 그런데 와서 설명하는데 보니 이게 당차고 저런 분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때 저도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렸고, 그래서 그때부터 소망에 저희 교육할 때마다 시작할 때 오셔서 세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과 접촉하게 됐고 또 수용자 자녀들을 조금씩 도울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움과 그렇게 만났습니다. 네. 처음에는 사실은 교도소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보안과라고 해서 이렇게 개호하는 업무들을 맡겨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도소를 한 번도 그런 개호 업무를 해본 적이 없어서 교도소 갔는데 처음에 이렇게 저희 소망교도소가 수용자가 한 400명 되는데 아침 되면 표현에 출력이라고 하는 건데 아침 되면 이제 다 아침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작업장으로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거의 한 400명이 아침에 이렇게 물밀듯이 저희 소방교도소의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질서 차원에서. 그런데 거기 딱 서 있는데 똑같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일렬로 쭉 서서 나오는데 사실은 처음이었지만 누구한테 말은 안 했는데 엄청 무서웠어요. 거기 딱 서 있는데 막 똑같은 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막 계속 줄지어서 나오는데 그걸 쳐다보고 있어야 하거든요. 눈도 마주쳐야 하고. 근데 처음으로 그들과 눈을 마주치는데 무서웠어요. 말은 안 했지만 이제 그렇게 소방교도소에 근무를 시작하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상담을 전공했기 때문에 심리치료팀이라고 하는 팀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 당시에 이제 전체적인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을 교정해야 되는데 교정이 자꾸만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많은 문제를 안고 말씀드린 대로 가정의 문제도 있지만 개인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수용자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 이것을 일률적으로 교화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정청에서도 심리치료팀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조금 지나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소망이 먼저 시작했고요. 그렇게 만들기 시작해서 제가 이제 심리치료팀에 들어가게 됐고 형제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처음 오면 신입으로 오면 제가 상담을 하거든요. 불러다가 이제 상담을 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형제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고충을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디를 둘러봐도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는 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식은 많이 하고 있는데 도와줘야 돼라고 인식은 많이 하고 있는데 도와주는 기간은 제가 뭐 무지한 것도 있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냥 이렇게 간헐적으로 도와주는 데들은 있었는데 세움처럼 이렇게 하는 데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도 아까 말씀드린 세움도 이제 조금 발돋움하는 시작이어서 그들을 이렇게 도우는 일들이 쉽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과 상담하면서 이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됐고 또 그러다 보니 세움을 알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과 이렇게 연결해 주면 좋겠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제가 교도관으로 뭐 집에 찾아가거나 이런 일을 하면 더 어려움이 될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잘 연결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움과 자연히 알게 됐고 또 그렇게 상담하다 보니까 교도소에 오면 가정이 많이 깨져 있는 가정들이 많아요. 이제 저희는 남자만 있으니까 남자 수용자들만 있으니까 남자들이 보통 오게 되면 보통 가사를 아내가 돌보게 되는데 경제적인 문제에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되죠. 남편이 베란간에 구속되거나 이러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이렇게 편지 오는 것들을 저한테 가끔 보여주기도 해요. 아내한테 오거나 아이들이 편지를 보내면 보여주는데 제일 가장 호소하는 문제들이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심리적인 문제를 가장 그런 편지들을 보면 그리고 수용자들을 도와주는 게 뭐냐면 이들이 가정이 안정되면 수용 생활을 잘해요. 근데 가정이 어려워지면 수용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그 걱정밖에 없는데 걱정한다고 뭐 바뀌는 건 하나도 없는데 이 안에서 형제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안에서 싸움도 하게 되고 또 신앙을 갖는 것도 어려움을 겪게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 점이 있어서 이제 제가 보면서 가정이 차츰 안정되거나 그 어떤 도움을 누군가에게 받아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하다 보니 형제들이 좋아지는 걸 발견하게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빠나 엄마를 보고 싶은데 아이들만 있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엄마랑 있는데 엄마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서 평일날 오는 게 너무 어려운 거를 알게 됐죠. 그래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움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아이들을 데리고 적교를 가거나 이러면 보고 나면 이제 저한테 뛰어와요. 목사님 몇 년 만에 아이들이 왔어요. 몇 년 만에 아이들 뭐 이렇게 하면 같이 울죠. 그래서 그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그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행복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정이구나. 뭐 교정이 막 수용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뭐 그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이들이 가장 원하는 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 물론 자기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교도소에 왔고 그래서 아이들이 내팽개쳐졌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이들을 누군가 좀 잘 돌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갔을 때 가정이 안정돼서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하고요. 그 사람들을 왜 도와주세요? 수용자 자녀를 도와주는 것도 뭐라고 하는데 재소자들을 도와주는 것도 뭐라고 해요. 그 범죄자들을 왜 도와줍니까? 그들을 도와주면 어떡합니까? 피해자도 많은데.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아까 이제 수용자들이 어떤 수용자가 출소하면서 저한테 한 말이 제 가슴에 박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해요. 어떤 수용자가 나가는데 안에서 많이 말썽을 피웠던 수용자거든요. 그래서 상담도 많이 했는데 출소하는 날 이제 새벽에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똑바로 해!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놈이 또 나갈 때까지 정신을 못 차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똑바로 해, 뭘 똑바로 하라는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제대로 못하면 목사님 가족이 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 똑바로 잘해. 라는 말을 저한테 던져줬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수용자들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저들을 좋아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제 내리를 팡 때렸어요.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 그 친구가 한 말이 제 가슴 속에 남아서
전에는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거야. 똑바로 좀 해. 이랬는데 아니야. 쟤네들이 어떻게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들을 잘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나와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들을 또 나의 교회 구성원들을 지켜내는 일이구나. 그 친구의 한마디가 지금도 저는 제 머릿속에, 제 뇌리 속에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게 형제들과 함께 했던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 진짜 진심으로 그 재소자들 만나주시고 또 세움 초기에 이렇게 많은 가정들을 연결해주신 덕분에 저희 세움도 이렇게 기반을 잘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목사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또 소망교도소 안에서의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 더 깊이 있게 이제 수용자 가족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